지난 2023년 7월 21일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.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? 결과는 징역 1년, 법정 구속이었습니다. 구치소로 들어가게 된 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소동을 일으키다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. 이날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역은 분주했습니다. 선고 약 1시간 뒤 김건희 씨는 어머니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 통화가 끝날 무렵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과 통화를 합니다.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. 그 사이 이번엔 김건희 씨가 주진우 전 비서관과 통화를 했습니다. 잠시 후 김진우 씨와의 통화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통화가 끝난 주 전 비서관과 다시 통화를 합니다.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뒤 곧바로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도 발견됐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하루 김진우 씨와 모두 6차례 27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사이사이에 꼭 이 두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김건희 씨 역시 이날 저녁 먼저 전화를 걸어 주진우 전 비서관과는 2분 가까이, 이시원 전 비서관과는 4분 넘게 통화했습니다. 두 사람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 출신의 실세 비서관들로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VIP 경로설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. 이 전 비서관은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순수히 조사 잘 받겠습니다. 주 전 비서관은 02-800-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11분 전 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. 의원님, 그 7070 관련돼서 그 여기서 이종섭 장관도 하면 안 돼요. 인정을 네. 했는데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. 이 통화 불과 9분 뒤 주 의원이 김건희 씨와 통화한 기록도 김 씨 통화 내역에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. 대통령 부부가 처가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최측근 비서관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부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주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모두 통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.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영선 전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기 위해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.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. 그 사람 좀 챙겨주라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. 의견 타진을 한 거죠.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가 실제로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2023년 9월 3일과 5일 김건희 씨와 김 전 검사가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겁니다. 두 차례 통화 뒤 9월 말 김 전 검사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인데도 경남 창원 지역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추석 명절 문자를 돌렸고 12월 말엔 총선 출마를 강행하며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. 아직까지 뭐 검사라는 신분이 유지되다 보니까 김상민 검사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김상민 작가라고 해야 될 수 있는데 김 전 검사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후에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며 다시 공직을 맡았습니다.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약속받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씨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. 공수처가 확보한 내역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씨의 개인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. 여기엔 주진우, 이원모, 이시원 등 검사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. 이 씨가 연락한 번호는 김 씨가 지난해 11월 교체하기 전까지 쓰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. 이 회장은 8월 16일 오후에도 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.
이렇게 연이어 문자를 받은 김 씨는 이틀이 지난 8월 18일 이 회장에게 답장을 보낸 걸로 확인됩니다.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주고받은 1년 뒤에도 이 회장과 김 씨가 연락한 겁니다. 그런데 두 사람이 연락한 시기는 이 회장의 첫째 사위인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보도까지 나온 뒤입니다. 출마 예상자라고 이렇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. 총리님 모시는 입장에서. 그런데 제가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. 제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. 같은 해 12월 박 전 실장은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부산 중영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당시 부산 중영도는 육선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공천 신청을 철회했고 박 전 실장은 다른 예비 후보들을 제치고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인 조승환 의원과 맞붙었다가 경선에서 패했습니다. 앞서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보낸 자수서에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면서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김건희 씨 측은 2023년에 주고받은 문자도 이 회장 사위 공천 관련 연락이었냐는 MBC 질의에 접견 전이라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고 서희건설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특검은 내일 오전 김건희 씨와 김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합니다.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.